자, 미적분 이제 진짜 극한 계산 들어가기 마지막입니다, 이건. 자,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수업 동안 올라갔어요. 수열의 극한을 나갔지. 근데 수열의 극한을 하면서 여러분들 뭘 느꼈습니까? 아, 수열의 극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게 뭐다? 수원에서의 계산들이 좀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은 받았을 거야. 근데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마지막 유형만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공비를 1과 마이너스 1, 그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제 구간을 쪼개서 푸는 유형. 요것만 조금 색다른 거고 나머지는 다 어렵진 않았다. 해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급수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급수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 이걸 해석해서 풀고 이걸 읽고 하는 것들이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 이 급수 앞에다가 요거를 좀 써놓도록 하죠. 무한급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급수인 급수인데 무한급수를 보고 싶습니다. 알겠니?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급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수를 더한다는 거예요. 더할 급자예요. 수를 더한다. 근데 무한, 끊임없이 더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를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수를 더한다, 항을 더하는 거죠. 이 수열을 더한다. 그러니까 SN이 될 거고 A1, A2, A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N-1 그리고 AN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원에서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좋겠지. SN-1은 뭐였죠? A1, A2, A3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AN-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었죠? SN에서 SN-를 빼버리면 AN이 나온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이 관계들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결과를 얻고, 근데 여기 값은 n이 얼마부터 2 이상일 때만 이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리고 추가로 뭐가 들어오죠? S1이 누가 된다? A1이 된다. 맞지? 왜냐하면 이거 통째로 다 가리면, 자, S1은 2랑까지 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S1은 A1과 같다. 이 경우는 n이 1인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SN 그러면 뭐 했었어요? 2랑부터 n항까지 합이었잖아. 근데 이 SN이라는 거를 이제 뭐라고 말을 할 거냐? 부분합이라고 할 거야. 자, 부분합이라는 거 뭐냐? 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잘라서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르면 이건 뭐죠? S1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A2까지 더하면 S2가 되는 거죠. A3까지 더하는 건 S3이 될 거예요. AN-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 SN-1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합들이 있단 말이지. 여기까지 더하면 당연히 SN이 되겠지만 수많은 합들이 있는데 얘는 첫 번째 항까지야, 얘는 두 번째 항까지야, 얘는 세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런 것들을 합의 일부분이구나.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급수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항들을 더한 거잖아. 그치? 수를 더한 것들을 급수라고 해.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어? 무한급수를 찾고 싶은 거야. 무한급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내가 항을 더할 거예요. A1, A2, A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더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SN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SN은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임의로 얘를 무한대라고 좀 적어볼게요. 그렇죠? 자, 무한대 항까지 더할 거다. 그때 그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게 무한급수예요. 그러면 내가 항을 어디까지 더할 거예요? 무한대 항까지 더해야 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런 표기법은 없지. 근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본 것뿐이야. 그럼 자 보도록 하죠. 이 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네. 그래서 봤더니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이 부분합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적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합이 얼마? S1. 여기까지 합은 S2. 여기까지 합은 S3. 자, 여기는 Sn-1. 여기는 Sn이죠. 그치? 자, 그래서 계속 이 합들을 뭐 하는 거야? 부분합들을 나열을 해봤죠. 그치? 자, 이 S들은 더한 게 아니지. 그치? 이제 이 항들의 합들을 적어본 거야. 그치? 첫 번째 항까지야, 두 번째 항까지야. 맞니? 그러니까 이건 더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건 나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니? 이 나열된 합들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야? 라고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수열이 극한하면 어떻게 됐죠? 이런 항들을 나열했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A1, A2, A3 해가지고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근데 n번째 항까지 나열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열이 되잖아요. 이 나열된 값이 도대체 얼마가 될 거야? 라는 거는 이와 같이 표시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얘가 알파야. 맞나요? 그럼 얘도 동일한 거죠. 그렇죠? 항들을 끊임없이 더하고 있지만 이 합들이 얼마가 되는 거야? 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직접 다 더하는 건 어려우니까 적당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n-1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더한 이 부분합들을 나열해 보자라는 거야. 그럼 이 더한 값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요거의 목적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무한급수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한급수가 이런 형태라는 건 알았네요. 그렇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부분합의 목적지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법이 다양해요. 자, 뭐가 있느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옆에다 그냥 적죠. 동일한 형태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Sn이라는 게 뭐죠? 일반항 AK를 K값 1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걸로 표현할 수 있죠. SN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시그마 일반항 AK가 아니라 이걸 N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보면 되겠죠. 일반항 AK에다가 이 K가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지는 거잖아. 맞지? 그 부분함들의 목적지를 찾으세요라는 건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쓸 때는 리미트를 없앨 때는 뭘 생각하냐면 요걸 생각하는 거.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누가 무한대로 가? 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n으로 한 다음에 n을 1부터 무한대항까지. 됐니? 내가 요 n에다가 1부터 무한대항까지 대입해서 더할 거야. 그럼 무슨 형태가 나와? 이 형태가 나오는 거지. 1항부터 어디까지? 무한대항까지 더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나오면은 아 이거 무한급수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급수긴 급수인데 앞에다가 무한자를 항상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더하는 거구나. 됐니? 급수긴 급수인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E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EN-1이 서로 같아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야지 S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몇 번째 합들을 말하는 거죠? 짝수 번째 부분합들을 말하는 거지. 얘는 홀수 번째 부분합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잘 보도록 하죠. 자, 예시를 봅니다.
예시를 보면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짱짱짱 이렇게 가는 놈이고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짱짱짱 이렇게 가는 놈이 있어요. 자, 두 개가 끊임없이 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잘 봐야 돼. 잘 보세요. 엄청 중요하니까. 끊임없이 더하고 있으니까 무한급수죠. 그렇죠? 선생님은 급수라는 말보다 무한급수라는 말을 계속 쓸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끊임없이 더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단순하게 계속 더해보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근데 평생 계속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은 얼마죠? 그리고 1이지, 그치? 자, S1이죠, 그쵸? S1은 1이구나. 자, 여기까지 합은 S2죠. 얼마죠? 0이죠. 여기까지 합은 S3죠. 얼마죠? 1이죠. 여기까지 합은 S4예요. 얼마다? 0이다. 여기는 S5죠. 얼마죠? 1이죠. 다시 여기는 S6죠. 얼마죠? 0이죠.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부분합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죠. 맞니? 나열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얘가 어떻게 돼요? 쭉쭉쭉 가가지고 S 무한대항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니? 그럼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찾아야 되는데 수열의 극한처럼 생각해봐. 부분합들을 나열해 봤더니 걔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S라는 값들을 나열해 봤더니 10, 10, 10 뭐하고 있죠? 진동하고 있죠. 그렇죠? 진동하고 있으니까 얘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수열의 극한처럼. 맞니? 이해됐죠? 자, 그런데 막상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자, S1이라고 하는 거, 홀수번째 항들의, 홀수번째 부분합들을 선생님이 체크를 해보면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죠? 1로 가고 있죠. 근데 짝수번째 값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죠?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홀수번째 부분합들의 목적지랑 짝수번째 부분합들의 목적지가 같아야지만 수렴하게 되는데 얘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모든 어떤 부분합들이 10, 10 이렇게만 가지는 않아요. 오케이? 숫자들이 부분합의 숫자들이 매번 다를 거 아니야. 문제마다. 그치? 그래서 얘가 바로 풀이법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숫자가 나열됐을 때 풀이법. 근데 교재는 없어 지금 얘가.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좀 적어 놓으시고 예제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요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어디 시험? 학교 시험. 됐니? 수능에는 절대 안 나와.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졸라게 틀려야 돼요. 상상 외로 틀려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는. 자, 우리 사학실현산의 가장 기본이 뭐지? 덧셈 뺄셈 순서대로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방금 어떻게 했어? 덧셈 뺄셈 차례대로 계산하는 거 적었죠, 그렇죠? 그치? 자, 근데 얘는 뭘로 묶어져 있어? 가로로 묶여져 있죠. 연산의 가장 기본, 가로가 있으면 누구 먼저? 가로 먼저 하는 거야. 가로 먼저. 가로 먼저 하니까 이거 얼마죠? 0이에요. 이거 얼마죠? 0이죠. 이거 얼마죠? 0이죠. 얘네 전부 다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맞지? 그러니까 얘는 0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풀이도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자, 가로가 있는 경우는 이 풀이도 가능해요. 이렇게 사라진다. 됐니? 또 이렇게 사라진다. 나보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산들이 가능한 거야. 괄호 먼저 계산해도 되지만 차례대로 사라져도 됩니다. 됐나? 그래서 얘는 괄호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연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괄호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더하고 빼고. 하지만 얘는 괄호를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고요. 아니?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갇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도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끼리 계산해서 삭제를 먼저 해도 괜찮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우리 뭐 부분분수 같은 거 풀어보면 이런 거잖아. 1 빼기 뭐냐 1 더하기 뭐냐 빼기 뭐 2분의 1인가 그지?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문제. 이런 거 맞니? 이런 거 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거를 계산해서 쓰는 친구들 없지 맞니? 전부 다 어떻게 하죠? 요렇게 해서 삭제시키잖아 맞니? 요렇게 해서 삭제시키죠. 그런가요?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이런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지? 하셨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적어두시면 돼요. 적어두시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돼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중요한 거야. 이 세 개가 머릿속에서 날아다녀야지 첫 번째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 s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1은 뭘까요? 이 sn의 목적지가 s야. 그럼 sn-1에 대한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 수열의 극한을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수열의 극한 A1, A2, A3, AN-, AN 이렇게 돼 있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목적지가 알파예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는 어디로 가죠? 알파. 누가 잘하네요. 자, 뭔 말이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수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열의 목적지가 알파잖아 지금. 그러면 AN도 알파로 가는 거니까 AN-도 어디로 가야 돼요? 알파로 가야 되잖아요. 왜?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n이 무한대로 간다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a의 무한대항은 어디로 가요? 알파로 가요. 보세요. 얘가 n-1이어도 상관없죠. n이 무한대로 가면 n-1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 그러니까 a 무한대항은 알파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지, 그렇지? 근데 학생들은 자꾸 이 넘버링에 집착을 해. n번째가 알파야? 그럼 하나 작은 거는 알파 빼기 1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지, 그치? 숫자를 배열했더니, 수열을 배열했더니, 너네들은 어디로 가? 나보다 앞에 있는 놈도 알파로 가? 그럼 나도 알파로 가야지. 어려운 말 아니죠. 자, 그런데 이거랑 조금 다른 게 요거예요. 뭐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2n 빼기 1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2n 얘도 알파야. 자, 얘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얘는 맞을까요? 자, 얘는 뭘 말하죠 지금? 홀수번째. 얘는 뭘 말하죠? 짝수번째. 알파가 될까요? 안 될 때도 있겠죠. 맞니? 자, 얘는 왜 되는 거죠? 이 n이 1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무한대항까지 다 적어져요. 1, 2, 3, 4, 5, 6, 7, 8, 9, 10 해야죠. 맞니? 여기도 지금 뭐죠? 1, 2, 3, 4, 5, 6, 7, 8, 9, 10에서 계속 대입이 됩니다. 단 하나도 중간에 빠지는 수가 없어요. 여기는 n이고 여기는 n-1이니까 얘가 하나 더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다 1, 2, 3, 4, 5, 6, 7, 8, 9를 대입하면 계속 홀수만 나와. 얘는 계속 뭐만 나와? 짝수만 나와. 근데 그 홀수 값들이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는 짝수 값들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1 빼기 1 빼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홀수 번째 값들은 다 어디로 가고? 1로 가잖아요. 맞니? 짝수 번째 값들은 다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그지? 그러지?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 핵심이 중요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SN의 극한값을 물어봤다. 잘 생각하세요. SN이라는 게 딱 하나로 정해진 거 아니야, 알겠지?
자, 일반화 시킨 거죠. SN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합을 공식화한 거야. 쉽게 말하면. 맞니? 합을 이쁘게 공식으로 만든 거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합들이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나뉘었죠? 아까 이런 식으로 나뉘었잖아요. S1, S2, S3 맞니? 그래서 이 나열된 값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를 물어본 거라고. 자, 그러면 SN의 목적지가 S이면 Sn-1의 목적지는 어디가 될 거예요? S. 당연히 S가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원래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선생님 지우지 않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공식을 하나 만듭니다. 자, 무슨 공식을 만드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에서 Sn-1을 빼면 리미트 누가 나오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나오죠. 그렇죠? Sn에서 Sn-을 빼면 an이 나오는 거 맨 처음에 설명했죠. 그렇죠? 그렇지? 근데 Sn의 극한값도 S고 Sn-1의 극한값도 S잖아요. 그렇죠? 서로 수렴을 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뭐 했어요? 뺀 거잖아. 그렇지? 빼니까 이 결과는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왜 0이 돼? 얘도 S로 가고 얘도 S로 가니까. 그치? S 빼기 S는 0이잖아요. 근데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나오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AN의 목적지는 0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자, SN에서 Sn-를 뺀 게 AN이 나오는 건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요 부분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1 맞지? 근데 얘도 어디로 가요? S. 얘도 어디로 가요? S.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어떤 말을 지금 이제 요 예제를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자, 요거는 안 지워도 될까? 요 밑에는 자, 요 밑에는 살짝 지워버리고요. 자, 다섯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 s이면 잘 보세요. 자, 요거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 급수가 수렴한 거죠. 그렇죠? 합이 존재한다. 무한급수가 존재한다는 건 수렴한 거잖아.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0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s가 수렴하니까 sn에서 sn-를 뺐을 때 결과물은 an이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얘네들이 같은 값이니까 빼면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공식으로. 이해되셨죠? 그 이유는 뭐다? 요 an이 어떻게 구해지는 거니까 sn 빼기 sn-로 구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명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명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명제가 참이되면 뭐가 참이되죠? 대우가 참이지. 대우가 참이지. 대우가 참이니까 대우를 써보는 거예요. 대우는 어떻게 하죠? 가정과 결과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한 다음에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결론에다가 부정해서 자리 바꾸니까 어떻게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이죠. 0이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은 뭐가 아니라 S가 아니다. 곧 뭐를 한다? 발산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를 다 외우는 건 어렵잖아. 아니?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뭐만 저장을 시켜? 첫 번째 이 내용만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 급수 가져? 그러면 일반항 0이야. 이것만 외우면 되겠지. 그럼 명제 대우를 써서 일반항이 0이 아니야? 그럼 발산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자. 명제가 참일 때 0은 참이니?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일반항이 0이면 합은 존재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선생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반항이 0일 때 합이 존재한다? 이거는 거짓이다 이거야. 상황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얘가 0이라 하더라도 수렴할 때도 있고 0이라 하더라도 발산할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하지만 명확한 건 이거지. 그렇지? 합이 존재하면 일반항이 0이 되기 때문에 대우인 일반항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는 확실한 거야.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야 될 거는 이겁니다. 자,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외웠던 수원을 접목시키면 돼요. SN이 얘예요. 맞지? 그래서 표현법이 마지막 최종은 이렇게도 된다. 이건 외울 필요도 없죠. 왜? 읽으면 되잖아. n에다가 1부터 무한대항까지 대입해서 더하세요. 아, A1부터 계속 더하고 있구나 저거. 맞지? 그래서 얘가 S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 급수가 존재하려면 공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공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숫자가 배열된 경우에는 짝수 번째 부분합들의 목적지와 홀수 번째 부분합들의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용으로 이게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실제 숫자가 나열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유형서에 나와 있는 풀이법입니다. 그렇죠? 기본서에 지금 빠져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극한에서 공부했지만 이게 아직 구분이 아직 덜 된 거지, 여러분들. 그렇지? 덜 돼서 S의 목적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보다 하나 작은 부분합도 S로 가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렇죠? 왜? 숫자를 1부터 차례대로 자연수를 끊임없이 대입하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 극한값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좀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을 가지고 뭐를 처리하는 거죠? 4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4번은 바로 뭡니까? 요거죠. SN에서 SN-1을 빼면 당연히 AN이 나와요. 그거는 수원에서 하는 내용. 그런데 SN도 S로 가고 SN-도 S로 가니까 그 차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논리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외워야 돼? 얘를 외워야 돼. 맞니? 그래서 합이 존재하면 일반항은 0이 된다라는 거. 그럼 대우는 뭐가 된다? 일반항이 0이 아니면 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이 된다. 이 명제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성립할 때도 있는 거죠. 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근데 기본적인 형식은 틀렸다는 거지. 그치? 0이면 수렴한다는 말 자체는 틀린 거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단 여러분 명제에서 이거는 가능하죠.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뭐가 되죠?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참이 될 수도 있고. 아니죠. 그럼 무조건 거짓이죠. 명제는 이거야. 자, 선생님은 남자이다. 참이지. 근데 부정이 뭐예요? 선생님은 남자가 아니다. 틀렸잖아.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제와 참거짓을 같이 가져가는 건 대우다. 명제랑 참거짓이 반대인 건 누구다? 부정이다. 역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놈이다. 됐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놈. 대우 기호 있지 않았어요? 어떤? 기호 짝대기가 화살표. 짝대기 뭐 이거지. 이거 P이면 Q이다. 대우는
Q이면 P이다. 여기 대우지. 지금 양쪽 화살표 있는 거 있지 않았어요? 양쪽. 양쪽 화살표 있는 거 이렇게. 네, 그 뭐였어? 이거는 P도 충분 아. 조건이 되겠지. 상분 같다. 됐죠? 이런 거지, 그렇지? 자, 됐죠? 자,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거 지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적어준 내용들 됐니? 책에 없는 것들 찾아서 적어놓도록 하세요. 뭐 예시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알겠지? 자, 적는 시간 한 5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야, 인생은 진짜 딱 세 번 결정된다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대학이야. 어디 대학 어디 과를 가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첫 번째 대학 결혼 자식. 맞죠? 아니 대학 결혼.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야. 대학. 내가 살아보니까 자식 결혼하는 게 성공은 아닌 것 같고 돈. 내가 성공을 하면 결혼은 자연스럽게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야, 삶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행복한 거잖아. 결혼도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자식을 낳는 것도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첫 번째는 대학이 결정짓고, 두 번째는 직장. 그 직장은 매번 바뀔 수도 있어. 첫 직장이 좋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직장이 좋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두세 번 안에 자기의 직장을 찾으고 가. 40대 전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요런 것 같아. 자기 인생이 세 번째 이제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마지막 직장. 이 마지막 직장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지? 여러분들 뭐 평생 직장은 없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너네가 뭐 삼성을 들어갔다. 삼성에서 평생 여러분 뒷바라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언젠가는 나가 임마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가면 난 도대체 어디로 가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제2의 인생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뭘 하는지가 중요해.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세상이 와버렸어. 근데 대부분 하긴 하죠. 근데 결혼은 성공이 아니야. 결혼해서 성공했다고 막 이렇게 한 사람 별로 없어. 자, 그러면 옆에 보도록 하죠. 밑에 이건 예제입니다. 선생님이 그 월수금만 보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수렴 발산하는 것들 뒤에서도 있긴 한데 예제랑 유사한 걸 해봐야 여러분 밑에 거를 좀 풀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지만 자, 이렇게 어떤 항들이 더해졌는데 끊임없이 더해져 가고 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끊임없이 더해져 가는 부분. 자, 이 부분을 보니까 이거 더하긴 더하는데 계속 더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 무한급수네. 그럼 계속 더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찾을 수는 없잖니. 없으니까 구분합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얘가 A1이죠. 얘가 A2죠. 얘가 A3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AN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되죠? 계속 이렇게 더해져 가고 있었겠지. 아니? 그러면 이 AN의 형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면 1, 2면 2, 3이면 3이죠. 그렇죠? 그럼 요 AN은 뭐가 되죠? n이 될 거고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죠? 수원이야. 수원.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모가 곱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무슨 분수? 분분수를 떠올려야 되겠죠? 자, 분분수 계산법 어떻게 합니까? 뺀 다음에 이제 써야 되겠지? 빼면 1이죠, 그쵸? 1이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써요?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쓰겠지. 자, 3에서 2 빼니까 1이죠. 그럼 다시 분수 만드니까 얼마?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죠. 자, 세 번째는 뭐죠?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꾸준하게 진행되고 다시 얼마? n분의 1 빼기 n-1분의 1이죠. 이렇게 계속 더해져 가는 거겠지. 아니?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렇게 삭제시켰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수원에서 했던 거? 기억나야지. 자, 그럼 여기까지 더한 게 누구죠? SN이잖아요. 그렇죠? SN. 우리는
이 SN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럼 이 SN이 도대체 얼마니? 라는 거는 직접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계산합니다. 요렇게 해서 사라지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다시 사라지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사라질 거고 요렇게 해서 사라지죠. 자, 남는 거 1 남고 요거 남죠. 그렇죠? 자, 남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빼기 n-1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렇지? 자, 수원에서는 이거를 통분해서 답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우리는 극한값만 알면 되니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무한대분의 1이죠. 그렇죠? 얼마죠? 0이죠. 그렇죠? 답은 1. 수렴하는 거죠. 그렇지? 됐니? 이해되셨나요? 요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되면은 가로가 없어. 가로가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삭제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순차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순차적으로 계산해서 얘가 뭐다? S1이다. 얘는 뭐죠? S2죠. 얘는 S3. 얘는 S4. 얘는 S5. 얘는 S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볼까요? 이거 얼마죠? 1이죠? 자, 얘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얘는 얼마죠? 1이죠. 얘는 얼마죠? 3분의 2죠. 얘는 얼마죠? 다시 1이죠. 얘는 얼마죠? 4분의 3이죠. 자, 그럼 잘 봐. 홀수 번째 값들은 다 어디로 가죠? 1로 가죠. 자, 짝수 번째 값들은 어디로 가지요? 1로 가죠. 자, 왜냐? 자, S2n의 형태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2n이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죠? 2n 빼기 1이잖아. 맞니?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렇죠? 얼마죠? 2분의 2가 돼서 1이잖아. 맞니? 이해되셨나요? 아, 홀수 번째는 대놓고 1인 거고 짝수 번째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 뭐지? 좀 헷갈리잖아. 그치? 근데 막상 이거를 문자로 바꿔서 써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너네들 1로 가는구나. 눈에 보이지? 그러면은 홀수 번째 값들과 짝수 번째 값들이 목적지가 같죠. 같으니까 얘는 급수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이해됐니? 다행히도 얘는 가로가 없어도 가로가 있는 거랑 동일하게 수렴을 한 거예요. 됐나요? 근데 경우에 따라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나 적어두면 좋겠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개념안이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쉬우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죠. 자, 개념안이 2번이 아니라 예제 2번이야. 자, 요게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 시그마 뒤에 있는 거잖아요. 시그마 뒤에 있는 거는 무조건 하고 뭡니까?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자, 일반항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죠? AN이라고 쓰죠. 그렇죠? 근데 AN일 수도 있고 AN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반항이라고만 쓸게요, 선생님. 됐네? 뭐 AN이라고 그냥 씁시다. 일반항 AN이다. 그러면 요 일반항이 목적지가 어딘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요 일반항의 목적지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렇죠? 적는 시간 이따 줄게. 자, 여기 2분의 1이잖아. 그렇죠? 일반항의 목적지가 2분의 1이죠. 그럼 0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0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자, 일반항의 목적지가 0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거? 이 급수의 값은
뭐가 나오지 않는다? 합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거 뭐 있었죠? 합이 존재하면은 일반항은 뭐가 됐죠? 0이 됐다는 거 기억하죠, 그쵸? 그지? 합이 존재하면 일반항은 0이 나왔어요. 그럼 반대로 뭐가? 일반항이 0이 아니면 합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쵸? 그지? 이거를 외우셔야 된다고요. 급수가 존재하면 일반항은 0이다. 반대로 대우는 일반항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라는 거죠. 그치? 아까 선생님 적으라고 한 내용이야. 그래서 요 일반항이 0이 되지 않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얘가 0이면 난리 나는 거야. 왜? 얘가 0이 되면 봐봐. 얘가 0이 되면 합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해야 돼. 맞니?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뭐는 알 수 있다. 일반항이 0이 아니면 발산하는지는 그냥 외운 대로 가는 거예요. 공식 외운 대로. 그래서 요 일반항이 얼마를 갖는지를 본 거지. 극한값을 봤더니 2분의 1이다. 그럼 2분의 1은 0이 아니니까 0 아니네? 그럼 발산이네 합이? 합 없는 거네요. 발산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다음 급수가 발산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됐네? 그래서 어디를 풀어보느냐? 개념확인 1번과 2번을 풀어보십니다. 지금 개념확인 1번과 2번을 풀어보세요. 개념확인 1번, 2번 풀어보세요. 두 개를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하라고 할 때는 빨리빨리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가보도록 하죠. 여기. 자, 되게 쉬운 거. 자, 여기 봐. 자, 수원에서 여러분 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무한대까지 더한 것만 빼고 생각해 보세요. 무한대까지 더한 것만 빼고 생각해 봐. 자, 이걸 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시그마 공식 중에서 계수는 뭐 할 수 있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기억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 n이라고 생각하면 시그마 성질 중에서 일반항을 서로 더하거나 빼면 뭐 할 수 있다? 분리시켜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기억나죠?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시그마의 공식을 살짝 변형한 것 뿐이다 이 말이야. 단 이 성질이 성립을 하려면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뭐죠? 수렴했다. 맞니? 수렴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시그마 성질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계수는 빠져나가고 더하는 거, 빼는 거 서로 분리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수열에서 시그마 성질을 보시면 이 시그마를 서로 곱하거나 나누는 공식이 있었나요? 없었죠. 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봐봐. n항까지 더하는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한대항까지 더하는데 성질이 존재하겠니? 맞죠? 차이점이 없습니다. 큰 차이점은 n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무한대항까지 더할 거야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럼 n항까지 더하는 공식이 적용이 됐잖아요. 계수 빠져나가세요, 분리시키세요. 그럼 무한대항까지 더해도 뭐예요? 계수 빠져나가세요, 분리시키세요. 단 덧셈 뺄셈이 가능해야 되니까 뭐가 존재해야 돼요? 급수의 합이 존재해야 되겠지, 그렇지? 수렴해야 되겠죠. 그것만 있다. 근데 널리 바라보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 함수의 극한도 뭐 하는 거야? 수렴해야지 사칙연산 되잖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단 나눌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고. 연속도 마찬가지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다 됩니다. 단 나누는 것만 안 돼. 분모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그마는 뭐가 문제라고? 곱하거나 나누는 건 안 돼. 왜? 수열의 성질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맞니? 무한대로 더해도 똑같다. 그러면 문제 푸는 건 얼마나 쉬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개 쉬워. 자, 문제는 바로 이렇게 이제 밑에서 써보도록 하죠. 자,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an이 3이에요. bn이
마이너스 2예요. 자, 이때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2an 더하기 5bn.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4an 마이너스 bn. 자, 요거 하나만 정식으로 풀고 나머지는 빨리 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있죠? 얘랑 얘를 더했죠, 그쵸? 더했으니까 분리시키면 되죠.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분리시킬 건데 누가 빠져나간다? 여기 배수는 바깥으로 빠져나갔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인데 요 5가 바깥으로 빠져나갔겠죠, 그쵸? 빠져나가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3. 이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래서 얼마다? 2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분리시키지 말고 그냥 AN의 합이 3이고 BN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여러분 시그마 대수 수원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AN에다가 3, BN에다가 마이너스 2만 대입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지? 수렴했으니까 극한 문제 풀듯이 똑같이 그냥 대입만 해도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3번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면 되겠죠? 자, 여러분 집에서 요 숙제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 자, 따로 푸는 시간은 쌤이 요거 빼고는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봐서 해보고 풀라 이 말. 자, 숙제하실 때 여러분 개념 드릴이랑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다 풀어보시고 연습 하셔야 되니까 개념 확인 3번은 따로 질문 안 받아도 되죠? 이건 뭐 너무 쉽지?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드릴은 방금 한 예제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형 1번 보도록 합시다. 1, 2, 3번 하고 이제 들리고 나가야 되니까. 자, 입니다. 항상 이 위치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시그마죠. 더하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더하라?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가 바로 뭐예요? 일반항이에요. 그렇죠? 이건 SN이 아니에요. 일반항이에요. 동일한. 자, 일반항을 더할 겁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로그가 있죠. 그렇죠? 로그가 있으니까 그냥 쭉 더하는 거예요. 자, 로그 1 대입합니다. 얼마죠? 1 곱하기 2분의 2제곱 플러스 로그 2 대입합니다. 2 곱하기 3분의 3제곱 플러스 로그 3 대입합니다. 3 곱하기 선생님 잘못 썼네요. 1 대입하니까 이게 숫자가 2씩 되려고 그러죠. 3이고 4고 5고 여기 3 대입하니까 4제곱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한다? n까지 더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더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이게 지금 이 시그마 형태를 나열하는 거야, 맞니? 근데 이거를 평생 더할 수는 없잖아, 맞니? 평생 더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까지만 더해보자? n번째 항까지만 더해보자, 맞니? 그래서 이 SN이 어디로 가는 건지만 내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로그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3분의 2제곱에다가 다시 합이니까 진수들을 곱해야 되겠죠. 3 곱하기 5분의 4제곱 곱하기 쭉쭉쭉 되고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여기가 n 더하기 1제곱이다. 자, 이제 로그의 합은 약분하다 보면 규칙이 보일 거예요. 자, 규칙 잘 찾아보자. 자, 분모 분자 보이죠, 그쵸? 그러면 분모 분자 사라지고 분모 분자 이렇게 사라졌겠죠. 자, 그럼 이제 이쪽 약분 해볼까요? 자,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됐죠? 그러면 남는 거 요거 남고 요거 남고 요거 남고 요거 남았죠 지금. 자, 남는 거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로그 n 더하기 2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n 더하기 1 이렇게 남았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뭐죠? SN이야. 그렇지? 자, 첫 번째는 뭐죠? 그냥 이 식을 그대로 나열해 본 거야. 그렇지? 나열했는데 계속 더하기 힘드니까 SN까지의 극한을 찾아보자. 목적지를. 그래서 SN 뭐니? 여기까지 합이잖아. 그거를 풀어낸 거죠 지금.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다. SN이 얼마다? 로그 n 더하기 2분의 2n 더하기 2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영향을 받는 건 얘네가 영향을 받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자, 요거 얼마죠? 2죠, 그쵸? 1분의 2. 따라서 답은 뭐가 된다? 로그 2가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뭐가 중요합니까? 수원에서 여러분 수없이 연습했던 이 부분합 SN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구하고 나면 극한 구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항까지 일반항을 더한다. 이거 졸라게 많이 더하는 거네. 뒤지게 많이 더하네.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뭐예요? 야, SN까지 구한 거 해본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됐나요? 지금 저렇게 되면 수렴이 거죠. 이게 뭘로 나와야지 수렴이 되지. 결과가 나와야지. 그래서 항상 요걸 생각해요. 이걸 이렇게 재빠르게 바꿔서 계산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 놔두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 아, 너는 끊임없이 더하는 거구나. 아이 못해 먹겠어.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더해, 그치? 평생 더할 수 없으니까 n번째 한까지만 빨리 더하자.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왜? 이 부분합만 찾으면 뭐가 성립돼요? 이게 성립되잖아. 요 n자리에다가 1, 2, 3, 4, 5 해가지고 어디까지? 무한대항까지 계속 대입을 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SN의 극한값을 알 수가 있겠죠. 합의 극한값. 됐나요? 자, 요런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한 거야. 의미를 잘 따져보세요. 자, 2-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3n 플러스 2분의 2n 빼기 1이다. 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보고, 자, 수렴하면은 그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죠. 이건 책에 다 있어요. 요 풀이는. 자, 근데 내가 좀 더 간단하게 그냥 푸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요 부분이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시그마 뒤에 있으면 무조건 뭐야? 일반항이지. 설마 합을 더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일반항을 더할 거 아니야, 그렇죠?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졸라게 더할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생각해 봅시다. 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그렇죠? 그럼 얘가 0이 아니면 0을 안 가요.
아 얘가 0이 아니면 발산한다. 맞죠? 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고. 그럼 반대 내가 0이 아니면 발산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n 더하기 2분의 2n 빼기 1이라는 요 일반항이 얼마죠? 3분의 2잖아. 3분의 2니까 5가 아니에요.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니까 뭐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3n 더하기 2분의 2n 빼기라는 요 합이 뭐가 돼버려요? 발산이 돼버리죠. 이해되셨나요? 엄청 쉬운 거야. 여러분한테 너무 복잡한 계산 물어보는 거 아니죠? 야, 핫! 너 수렴해? 수렴하면 너 0으로 가야 돼. 근데 너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너 발산해야 돼. 그치? S 안 나와. 이런 말이잖아요. 그치?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지 2-2번을 풀어요. 별표하세요. 2-2번. 그게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2-2번을 보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n분의 an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요놈이 2분의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an 플러스 n분의 an 더하기 5n 요거를 물어봤죠. 자, 잘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시그마 뒤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조건 일반항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일반항을 선생님이 an이라고 쓰진 않았죠? 여기에 누가 있어? an이 있어서. 됐니? 일반항이라는 게 꼭 an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일반항이라고 말로 해봤어. 그러면 요 일반항을 졸라게 더했더니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거죠. 2분의 1이 나왔다는 거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수렴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합이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합이 존재하면 이 일반항은 어디로 가버려야 돼요? 0으로 가버려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따라서 무한급수가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졌기 때문에 합이 2분의 1로 존재를 하니까 우리는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일반항 n분의 an 빼기 n 더하기 1분의 n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숙제할 때 물어봤던 문제인데 스텝 3에 있는 거죠. 그냥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쫄지 마시고, 그지? 0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n분의 an은 n 플러스 1분의 n이 될 거고, 그럼 an은 뭐가 돼버려요? n 플러스 1분의 n 제곱이 돼버렸겠죠. 됐죠? 그러면 이 값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선생님 1분의 5가 답이죠.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2분의 1이 답이죠.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 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푸는 황당한 놈도 있어. 선생님, 얘가 2분의 1 아닌가요? 이렇게 푸는 놈도 있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것들을 엄청나게 더해댄 게 2분의 1인데 이걸 2분의 1로 놓는 친구들은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알겠죠? 오케이? 문제 풀 때 자꾸 오류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거야. 이런 실수들을 하면 안 된다. 찝지 마시라는 거야. 원리를 알고 풀어라. 그러면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이제 an 대신 누구를? 얘를 대입하는 거죠. n 더하기 1분의 n 제곱 더하기 5n n 더하기 1분의 2n 제곱 더하기 n이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요게 얼마가 되죠? n 더하기 1분의 3n 제곱 더하기 n
n 더하기 1분의 6n제곱 더하기 5n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사라져요? n 더하기 1이 사라지죠. 그렇죠? 사라지면서 답은 뭐가 됩니까? 최고차항이 3n제곱하고 6n제곱이 되죠. 그렇죠? 답은 3분의 6, 바로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번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가장 핵심 뭐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합이 존재하니 일반항이 0이구나. 이걸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소투에서 했던 거예요. 맞네? 전혀 어렵지 않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세상 쉬운 거죠, 그쵸? 세상 쉬운 거. 자, AN에 대한 급수값이 존재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 얘도 지금 급수값이 존재했죠. 서로 수렴했어요. 서로 수렴했다. 수렴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얘네들을 사칙연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사칙연산 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장까지인데 요 2a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로 빼버리고 bn은 5다.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겠죠. 어렵지 않은 거지. 수렴하고 수렴했으니까 사칙연산 된다고. 대신 곱셈 나눗셈은 안 돼. 재훈이랑 잘 보고 있냐? 자, 그럼 이제 얘가 얼마죠? 3이잖아요. 그렇죠? 3이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장까지 bn 얼마다? 마이너스. 따라서 이 값은 얼마죠? 1. 세상 쉬운 거지, 그치? 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정말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치? 세상 쉬운 문제. 자, 그러면 이제 3-2번 증명만 하고 바로 분기급수 들어갑니다. 졸려? 가서 물 좀 마시고 와. 자, 갑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두 번째 개념 또 정리하죠. 자, 급수가 수렴했대요. 급수가 수렴했는데 얼마를 갖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을 가졌는지 4를 가졌는지 5를 가졌는지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 맞지? 자,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요 일반항이죠, 그렇죠? 일반항이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0으로 가버린다고.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는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bn이 수렴한다 그랬죠, 그렇죠? 수렴한다 그랬지 얼마를 갖는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야 너는 베타야 이렇게 한번 써봤어. b니까. 자, 그런데 뭐하라? 둘이 곱한 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죠. 자, 수열의 극한의 가장 기본, 함수의 극한의 가장 기본. 수렴하고 수렴했죠. 수렴하고 수렴했으니까 둘이 뭐 할 수 있어요? 곱할 수 있죠.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은 얼마가 되죠? 0 곱하기 b가 되니까 0 나오지. 그렇죠? 0 곱하기 b니까 0. 됐죠? 너무 쉬운 거죠. 있는 그대로. 너무 쉽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급수의 개념을 본 겁니다. 자, 급수는요, 뭐를 잘해야 되냐?
시그마 계산을 잘해야 돼. 수 원에서 한대. 알겠지? 로고 계산 잘해야 되고 분분수 계산 잘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 됐니? 자 이제 마무리 등비급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 39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숙제는 밑에 하단에 있는 것만 풀면 돼. 이거 숙제할 때 안 되면 위에 거 보면서 해도 되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 세상 쉬워. 자 갑니다. 시간 30분이죠? 30분이면 충분해요. 여기 급수는 개념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등비급수는 공식만 외워서 잘 풀면 돼요. 근데 공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자, 등비급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등비 수열의 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등비 수열의 합.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하는 거죠. 무한급수니까. 자, 근데 누구를 더한다? 등비수열을 더한다는 거예요. 등비수열이니까 AR의 n-1제곱을 더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거예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AR의 n-1제곱 쭉쭉쭉 계속 더했겠죠. 자, 이게 당연히 첫 번째 항이죠, 그렇죠? 두 번째 항이겠지? 세 번째 항이겠죠? 얘가 뭐가 돼요? n번째 항이겠지, 그렇죠? 근데 더 더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계속 더해라. 근데 계속 더할 수 없으니까 우리 어디까지만 더해보자? n번째 항까지만 더해보자. 그리고 이 n번째 항까지의 목적지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SN의 목적지는 어떻게 되냐? 그럼 SN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SN 찾으러 가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은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잖아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뭐 있죠? 1-r분의 a 괄호 1-r의 n제곱이 되겠네요. 선생님, 얘도 있지 않나요? r-1분의 a 가로 r의 n제곱 마이너스 뭐 둘 다 똑같은 공식이죠, 그렇죠? 똑같은 공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계산해야 돼요? 얘를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가 영향을 받아요? r의 n제곱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영향 받을 게 1도 없죠, 그렇죠? 얘만 영향을 받아.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거, 여러분 오늘 질문 제일 많이 한 내용 뭡니까? 이 공비 R이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구분을 어떻게 했었죠? 첫 번째, 공비 R이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공비 R이 2인 경우. 네 번째, 공비 R이 마이너스 2인 경우. 얘를 보는 거겠지. 이거 하나만 보면 일단 그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문제 접근법이죠. 자,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은 R의 n제곱은 어디로 가버리죠? 무한대로 가버리죠. 얘 혼자 무한대로 가버려요. 다른 거는 영향 안 받잖아.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1도 가만히 있고 R도 가만히 있고 A도 가만히 있고 1도 가만히 있어. 근데 얘만 영향받아서 무한대로 가버려. 그럼 1에서 무한대를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야. S가 됐니? S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려. 자,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게 되면 요 R의 n제곱은 어디로 가버려요? 0으로 가버리죠.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 0으로 가버렸어. 0으로 가버리니까 남는 값이 누구죠? 1 빼기 R분의 A만 남죠. 얘만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얘만 남죠, 지금?
R이 1이에요. 자, 문제가 생겼네요. 자,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되죠? 여기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R이 1이 된다는 건 성립돼요? 안 되죠. 자, 이제 R이 마이너스 1인 걸 대입해 볼 거예요. 자, R이 마이너스 1인 걸 대입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R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돼버리니까 얘는 어떻게 돼버려요? 발산이긴 발산인데 진동이죠, 그쵸? 자, 진동은 극한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기본적인 계산은 안 되지, 그치? 이런 건 되죠. 이런 거는 n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건 되죠. 분자가 진동하더라도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맞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또는 1이니까 이건 0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얘 혼자만 진동하고 있고 다른 건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역시 계산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 찾았습니다. 2번 내용. 자, 이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급수값, 무한급수값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존재 안 해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니까 존재를 해요. R이 1인 건 말도 안 돼.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1도 얘가 진동하니까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찾은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첫 번째,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죠, 그렇죠? 방금 했더니 뭐가 나왔죠? 1 빼기 R분의 A라고 나오는 거죠. 외워야 됩니다. 학교 시험 단골 출제 문제 수능에 나옵니다. 자, 이때 R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가 되는 거죠. 이 값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수렴 조건이죠. 이 합이 존재하기 위한 수렴 조건. R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가 돼야지만 합이 어떻게 존재한다? 1 마이너스 R분의 A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외우면 문제를 하나도 못 풉니다. 등비급수는. 근데 얘만 외우면 다 풀려요. 그렇게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부분합을 부분 분수로 막 정리해서 풀고 유리화를 해서 풀고 로그 계산해서 풀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냥 얘만 놓고 봤을 때. 됐지? 그 말도 맞긴 맞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 양수라는 전제안에서 한 거지, 그치? 그렇게 따지면 이제 R도 뭐 1보다 크고 작고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얼마나 쉬운지 잘 봐요. 이렇게 돼 있죠. 엄청 쉬워. 바보도 풀 수 있다. 자, 등비급수는 다른 거 안 봐도 됩니다.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거 증명 과정 다 필요 없습니다.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두 개는.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차이점은 뭐다? 여기 등호가 없어. 됐네?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10만 봐도 할 수 있잖아. 맞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단 1이 빠진 이유가 뭐라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1 제외시켰다. 그것만 잘 생각하세요. 자, 개 쉬워. 갑니다. 얼마나 쉬운지.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그럼 우리가 아는 방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SN의 합을 찾고 그리고 그걸 극한을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등비수열은 그 짓거리를 안 해도 돼. 그냥 공식에 때려 맞춰서 우리가 풀면 되는 거예요. 단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야. 자, 공비 얼마죠? 3분의 1이지, 그치? 3분의 1은 이 조건 안에 들어가죠? 그럼 이 공식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항 누구죠? 1이죠. 자, 끝났습니다.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A 3분의 2분의 1 2분의 3이다. 별거 아니죠. 근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얘가. 등비급수 공식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바보 아니고서 다 풀어요. 1 빼기 2 더하기 4 빼기 8 더하기 16. 자, 이렇게 가고 있죠, 그쵸? 자, 갑니다. 자, 이 공비 얼마죠? 마이너스입니다. 자, 공비가 마이너스이면 이 조건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수렴해 안 해? 안 해. 그냥 발산해. 됐니? 자, 근데 이게 발산인 이유도 한번 같이 봐볼까? 요것 때문에 발산인 건 맞죠? 이 조건 안에 안 들어가니까. 맞네?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얼마? 1. 여기까지 하고 얼마? 마이너스. 여기까지 하고 얼마? 3. 여기까지 하고 얼마? 마이너스. 여기까지 하고 얼마? 11. 됐니?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되지. 자, 홀수 번째 어디로 가죠? 무한대. 짝수 번째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발산.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잘 아시면 이런 것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등비수열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요 R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만 있으면 무조건 수렴이 되고 이 공식만 쓰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단원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수열의 극한부터 등비급수까지 토탈해서 여기가 제일 쉽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조건에만 들어가면 공식 쓰면 답이 나오니까. 근데 다른 거는 원리를 알고 풀어야 되겠죠. 대수에 대한 원리. 뭐야? 수원. 자, 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변형 확인 2-1번. 1 더하기 3x 마이너스 1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 쓰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2-2번. 1 빼기 3x 더하기 9x 제곱 빼기 27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굳이 다 쓰니까, 그렇죠?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얼마씩 커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3x 마이너스 1로 커져가고 있죠. 공비R이 3x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뻔히 눈에 보이죠? 근데 얘가 뭐 할 조건이에요? 수렴할 조건이죠. 수렴할 조건이니까 3x 마이너스 1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만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랑 1 사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등비수열은 수렴 조건이 짜증나. 왜냐면 여기 1도 넣어야 되고요. 첫째 항이 0인 것도 찾아야 돼요. 맞니? 할 게 많아. 근데 이건 할 게 없어. 이걸로 끝이야. 3x는 양쪽에 1 더하면 0이 되고 2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x는 여긴 0이 되고 여기는 3분의 2가 된다. 이게 다 해야 돼. 세상 쉽죠. 자, 다음에 여기는 얼마씩 커져가고 있죠? 마이너스 3x씩 곱해서 가고 있지, 그치? 따라서 얘를 뭐라고나? r이라고 놓으면 풀이가 얼마나 쉬워?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라고 1 사이더라. 자, 마이너스 3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의 픽 바뀌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여기는 3분의 이렇게 끝나겠죠. 그쵸? 방향은 여러분이 이쁘게 쓰시면 될 거고. 됐지요? 대상 쉽지? 자, 다음에 옆에 등비급수 활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활용에다 이렇게 쓰세요. 자, 이거는 풀이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도형에서의 풀이법. 자, 여러분, 등비급수죠, 그렇죠? 등비급수라는 거는 일정한 비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지? 우리는 그 공비를, 자, 공비, R을 공비라 그러잖아요. 이 공비가 바로 뭐죠? 비율이죠, 그렇죠? 맞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쉬운 그림입니다. 자, 뭐 대충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점점점 이렇게 했어,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 비율이 공비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처음에 주어진 도형을
S1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어진 도형을 S2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중점이라는 가정하에 첫 번째 도형이 두 번째 도형으로 넘어갔을 때 넓이가 얼마만큼 줄었죠? 첫 번째 도형이 두 번째 도형으로 넘어갈 때 넓이가 절반으로 줄었죠. 또 다음 도형으로 넘어갈 때 넓이가 얼마가 돼요? 절반. 계속 절반이죠, 그렇죠? 이런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계속 줄어들었다라는 거겠지. 아니? 그래서 결국에 이 비율이라는 거는 뭐를 말한다? 닮은 비를 말한다라는 거. 아니? 자, 그럼 이 닮은 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길이 비는 닮은 비고, 맞니? 첫 번째. 두 번째, 넓이 비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닮은 비 제곱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길이 비를 제곱했다 이 말이죠. 됐니?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 비율이 길이 비가 되는 경우도 공비가 될 수도 있고요. 넓이 비가 되는 것도 공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닮은 비로 문제를 푸는 거야. 실제로 이 문제들. 이해되셨니? 자, 그래서 도형, 닮음을 하는 건데요. 그 닮음이 되게 쉬워요, 실제로. 됐니? 쉬워서.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저기 3-1번을 하나 봐보세요. 41페이지 3-1번. 0.25 땡이 있죠, 그쵸? 자, 0.25 땡. 자, 이거를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만 적어놔. 이건 적어놓으셔야 돼요. 알겠지? 이게 풀이법이니까. 자,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등비급수를 분수로 못 바꾸는 친구는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왜 설명을 해줘야 되냐? 이게 심화 문제로, 응용 심화 문제로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형태로 풀이가 안 돼요. 알겠지? 중학교 2학년 때 형태로 못 푼다. 자, 근데 중학교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얼마죠? 90분의 24. 이거 모르는 친구는 없겠지. 근데 얘가 나오는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25 땡이라고 하는 것은 0.255555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0.2 더하기 0.05 더하기 0.005 더하기 0.0005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주는 거죠. 자, 진행을 시키고 났더니 무슨 현상이 생겼다? 0.2는 가만히 있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더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얼마씩 곱하여져 가고 있죠? 0.05가 0.005가 되려면 얼마를 곱하고 있어요? 0.2를 곱했을 거 아니에요? 0.1이 얼마예요?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은 뭐하고 뭐 사이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맞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아이고 너 수렴하는 거네? 수렴하는 거니까 이제 너 등비급수 쓸 거야. 등비급수 쓸 거니까 첫째 항 얼마야? 0.05야. 맞니?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0.2니까 이거 그냥 10분의 2라고 쓸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r분의 됐죠? 1 마이너스 r분의 요건 얼마다? 100분의 5다. 됐죠? 1 마이너스 r분의 a 그치? 1 마이너스 r분의 a 요거만 해주면 돼. 10분의 2 더하기 10분의 9분의 100분의 5다. 자, 약분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10. 자, 따라서 10분의 2 더하기 90분의 5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90분의 9 곱하면 18 더하면 2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등비급수로 풀어진다라는 내용을 아시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뒤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지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예제가 잘 생각이 안 나. 이 문제에 대한 예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1번 가보도록 하죠. 자, 빨리 하도록 할게. 15분 남았는데 이거 금방 끝납니다. 자, n은 1부터 무한대함까지 6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 더하기 4의 n 더하기 1. 자, 잘 보세요. 이거 설명 잘 듣고 봐야지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숙제를 하시는 거야. 여기는 뭐 쉬운 거고. 1-1번 보니까 여러분 분모는 항의하는데 분자는 두 개지, 그치?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치? 자, 분리를 시켜주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함까지 6분의 5의 n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야 되겠죠, 그치? 여기 1이라는 거는 바깥으로 4를 빼낼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4 곱하기 얼마죠? 6분의 4 요놈의 n제곱이 됐겠죠? 자, 여기는 6분의 5가 맞죠? 여긴 6분의 4니까 약분돼서 3분의 2가 됐겠지? 그리고 누가 빠져나와? 여기 플러스 1 때문에 4가 빠져나왔겠죠? 그치? 지수는 최대한 간단하게 n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겠지. 자, 근데 봤더니 얘도 등비수열이고요. 얘도 등비수열이죠. 그죠? 두 등비수열의 무한급수 구하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 건지 얘가 수렴하는 건지 확인을 해봤더니 등비가 다 1보다 작아요, 그렇죠? 절대값이 6분의 5, 3분의 2니까 수렴하더라. 그럼 공식 뭐 있다? 1-r분의 1 이것만 가지고 풀면 된다고요. 자,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1-6분의 5분의 5. 자, 첫째 항은 뭐죠?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지. 1 대입하니까 6분의 5. 겁나 쉬워요. 자, 1-r분의 여기 3분의 2가 r이니까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첫째 항 나오겠죠? 얼마죠? 3분의 8. 자, 이제 마무리. 6분의 1분의 6분의 5. 그 다음 3분의 1분의 3분의 8. 약분 들어갑니다. 샵. 따라서 얼마? 5 더하기 8 해서 13. 그냥 등비급수 계산만 한 거야. 1-r분의 1이.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 가장 기본 형식이 한 거예요. 자, 2번은 별도 하시고요. 자, 2번은 별도 하시고. 자, 왜 별도냐? 얘가 일반항은 맞아요. 그죠? 얘가 일반항은 맞는데 뭐가 문제죠? 이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가 없죠? 공비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얘가 등비수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얘가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함수의 극한과 달리 수열의 극한은 요 n이 뭐라 그랬죠? 자연수야. 그러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코사인 또 헷갈리면 그래프 그리세요. 헷갈리면 그리면 되니까. 그지? 그려주고 풀면 되죠. 0일 때 1이니까. 자, 1 집어넣으면 얼마죠? 코사인 파이죠, 그쵸? 파이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헷갈리면 자꾸 이렇게 쓰면 되죠. 자, 파이면은 얼마다? -2죠, 그쵸? 됐지? 그래서 요 놈의 합을 그대로 써봅니다. 자, 써보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이 일반항 써보면은 1 집어넣으면 파이니까 -2죠, 그쵸? 거기다 더하는 거죠. 이제 2 집어넣으면은 얼마죠? 2파이죠, 그쵸? 아, 소리. 1 집어넣으면 파이가 나와서 마이너스인데 그걸 2로 나눴죠, 그쵸?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니까 1 나오죠. 그죠? 1이니까 그 다음엔 얼마가 돼요? 2를 2로 나눈 거죠.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그지? 3 집어넣으면 3파이니까 또 -2죠, 그쵸? 2로 나누겠죠. 그치? 자, 4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이죠. 막상 써봤더니 계속 더해져 가겠구나. 더해져 가는데 얼마씩 곱하는 거야?
얼마씩 곱하는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곱하냐? 아, 내가 뭘 하나 잘못 썼구나. 그럼 이 n제곱. 아, 소리. 그럼 요거는 1, 2, 3, 4. 얼마씩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자, 나열을 해봐야지 보이는 경우도 있어. 10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 제곱이 있으면 땡큐지만 거듭 제곱이 아니면 일일이 써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자, 합은 얼마죠? 공식대로 가면 되죠.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이 얘죠, 그렇죠? 1 마이너스 r분의 a. 따라서 얼마?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고로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냥 나열한 거죠. 나열해서 푼 거야. 자,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대표유형 4번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뭐 중간에 대표유형을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은 거라서. 자, 4번 가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그림을 봤던 건데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게 뭐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sn 이걸 물어봤죠? 자, 함정이 2다. 자,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중점을 이어버렸죠? 그죠? 중점을 이어버렸으니까, 자, 맨 처음의 넓이를 S1이라고 볼게요. 맨 처음의 넓이는 얼마가 되죠? 4. 4죠. 그럼 자, 두 번째 넓이를 구해보죠. 2. 얼마죠? 2죠. 세 번째 넓이 구해보죠. 얼마죠? 1이죠. 실제로 이것들을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더해야 되는 거죠. 맞네? 자, 이렇게 직접 나열해도 얘가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렇게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얘를 딱 보자마자 바로 캐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넓이는 얼마씩 줄어든다? 절반씩 줄어들죠.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넓이죠. 길이, 둘레의 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넓이 합이니까 넓이가 절반씩 줄어드는구나. 그걸 찾았잖아. 닮은 비로.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S1이잖아요. S1은 바로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4잖아요. 그럼 불필요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를 찾아가면서 등비수열임을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치? 왜? 이거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하고 등비수열이었겠지. 일정한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일정한 뭐의 비율로 계속 줄여가거나 일정한 비율로 계속 늘려가는 문제들을 보면 다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정하게 줄이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내가 쓰고 싶은 이 공식을 쓰려면 1-r분의 a라는 이 공식을 쓰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되죠? 닮은 비, 곧 공비가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치? 그럼 비율이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그림만 나온다. 근데 팔이 아니라 안쪽 이첫 번째 말은 중점이라고 S1. 아, 여기는 첫 번째가 S1이야? 그러면 첫 번째가 얼마죠? 2가 됐겠죠, 그쵸? 여기서는 첫 번째를 얘로 잡았대. 얘로. 문제는 안 맞아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됐겠죠? 답은 얼마죠? 4. 이렇게 됐을 거야. 자, 선생님이 중간에 대표 유형 2번, 3번을 안 해주겠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6페이지까지 숙제로 하도록 하죠. 46페이지요? 스텝 3 안 해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일단 앞에 정리하고 오세요. 알겠죠? 목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 이걸 숙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화요일에서 목요일은 양이 시간이 짧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프라이드 해보시고 알겠지? 프라이드 오답도 해야 되니까 그거 좀 열심히 해봐.